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 강에서는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은 경비 유예요소 중에서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보죠.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경비 유예요소 분석할 때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표준화된 시스템이다. 이건 좀 잘못됐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 경비 유예요소를 분석할 때는 시설물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설물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하면 안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일반적으로 각종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지고는 경비 유예 요소의 인지, 평가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 2번은 맞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경비 유예소 분석 결과에 따라서 장비,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자, 그것도 맞았고요. 아울러서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 대상이죠. 이때는 종합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된다. 자, 다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2번이죠. 자, 화학 공장이 나오거나 자, 또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노출이 나오죠. 그 방사능 노출이다. 자, 이게 나오면 여기는 특정한 위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죠. 자, 자연적 위해는 여러분 우리 홍수라든가 지진, 폭풍 이런 게 될 것이고 자, 인위적 위해는 우리 절도, 사기, 횡령, 폭행 자,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해를 말하겠죠. 자, 지형적 위해는 없고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 위해가 나오죠. 자, 22번에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건 나와 있죠. 자, 1차 원적인 경비라고 나오죠. 여기는 예방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단일 예방 체제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편적 경비를 하는 것은 자, 포괄적 전체적 계획이 필요할 때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 단편적 경비는 포괄적 전체적 계획에 의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단편적 경비는 우리 포괄적이고 전체적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 계획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요시마다 하는 것은 맞죠. 단편적 경비는 자, 여기는 표현이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자, 반응적 경비는 특정 사건이죠. 특정 손실이 발생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겠다는 것이 반응적 경비. 자, 그래서 3번은 맞았고 또 4번은 자, 총체적 경비는 말 그대로 종합하고 표준화된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종합한 표준화된 경비 형태를 총체적 경비. 다 맞았고요. 23번에는 2번이 틀렸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일반 시설물의 경비 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하고 물어보죠. 1번. 자, 경비계획 수립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자, 1번은 옳은 표현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낡은 시설물은 시설물 보수에 치중하여 자, 이 대목은 잘못된 지문이죠. 자, 낡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들 우리 가장 기본적 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에 치중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2번 틀렸고. 아울러서 이웃 건물과 가로지른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문 등이 있죠. 역시 경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외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4번은 현대식 건물의 경우에는 안전요소를 고려해 설계되므로 일반 시설물 경비계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현대식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일반적으로 그 시설물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전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고로 25번에 옳은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조사 과정을 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하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경비조사를 하고 될 때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점검이 1순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확인. 자, 그리고 자, 보호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실의 가능성, 즉 손실 발생 정도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객관적 분석하고 마지막 종합적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는 여러분 요 순 그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읍. 자, 정답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순서에 관한 논의이에요. 자,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27번은 경비 조직할 때 통설 범위의 결정 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죠. 자, 신설하고 기존일 때 신설이 통설 틀렸죠. 그러면 신설 조직하고 기존 조직은 기존 조직이 통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자, 1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2번은 자, 일반적으로 분산된 경우하고 여러 장소 근무하는 건 분산이죠. 한 곳에 근무한다. 일종의 집중, 다시 말해서 밀집된 근무입니다. 여러분들 통설 범위는 분산된 것하고 우리가 집중돼 있는 장소다면 우리 집중된 장소가 통설 범위가 더 크죠. 그럼 일반적으로 분산된 것은 통설 범위가 좁다.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계층 수하고 통설 범위는 반비례하겠죠. 계층 수가 적으면 통설 범위는 넓죠. 계층 수가 많으면 통설 범위는 좁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또 일반적 능력, 즉 부하 자질이 높을수록 유능할수록 통설 범위가 넓다. 다 맞네요. 자, 1번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27번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중간 수준 경비에 해당하는 대상을 물어봤죠. 자, 1번점들 우리 경비 대상에서 중간 수준 레벨 3죠. 그래서 해당되는 대상을 물어보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큰 물품 창고라든가, 그죠? 자, 또 우리 제조 공장 수준의 경비. 자, 1번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사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는 상위 수준이죠. 상위 수준. 자, 정부특별연구기관, 애국대사관 나오면 여러분들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의 경비. 작은 소매상점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하위입니다. 하위. 자, 중간 수준은 우리 큰 물품 창고, 또 제조 공장, 또는 우리가 말하는 대형 소매점, 이런 게 보통 중간 수준 경비다. 자, 중간 수준 경비들 우리 경비원의 조직이 들어가는 거죠.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28번에는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계획의 수립 순서를 물어봤죠. 자, 일반적으로 경비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서 오는 것입니다. 자, 순서 문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인지 과정이 들어간다겠죠? 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표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표.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자료 정보 수집의 관계로 들어가겠죠? 자료 정보 수집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집해가지고 우리 분석한다겠죠? 분석. 자, 그리고 나서 대안을 작성하고 아울러서 비교 검토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반점들 최종안을 선택하겠죠? 최종안을 선택하고, 자, 그리고 나서 경비를 실시하고 마지막에 평가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자, 순서를 물어봤죠? 자,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인지 과정이죠. 그래서 발생 및 인지. 자, 위에서 분석이나 이것은 일단 틀렸네요. 자,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3번이 맞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나서 목표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요소 분석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분석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안의 비교 검토 및 최종안 선택, 실시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순서를 물어보니까요. 3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회사 경비 책임자 역할을 세분할 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문서 확인, 감시, 자, 그리고 경비의 명확성, 회계 등 역할 나와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감시한다. 우리 관리자 역할 또는 책임자 역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역할은 일반적 조사상 역할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 확인, 또 우리 경비 명확성, 회계 등이 나오죠. 이건 조사상 역할이다. 자, 예방상 역할 나오면 보통들 감독이나 또는 감시 이런 표현이 나올 것이고, 자, 경영상 역할 나오면 기획하거나, 그죠? 또는 일종의 조직화 시킨다든가, 그죠? 기획 또는 조직화 또는 어떤 지도 감독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보통들 우리 경영상 역할입니다. 자, 우리 관리상 역할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무행정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예산이나 재정상 감독, 예산이나 재정상 감독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또 어떤 사무행정 이런 쪽은 전부 다 관리상 역할의 대표적인 논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30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문서 확인, 또 경비의 명확성, 회계 이런 거 나오죠. 이런 조사상 역할을 의미한다. 자,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우리 계약 경비하고 자체 경비죠. 장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옵니다. 자, 일반점은 항상 우리 자체 경비하고 또 계약 경비는 자, 우리 앞 문제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가장 기본 장점은 자체 경비는 충성심이 높다겠죠. 또 일반점들 여기는 직업의 안정성도 높다. 자, 그리고 이직률이 낮겠죠. 자, 이게 기본 특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체 경비는 대신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겠죠. 비용이 증가한다. 또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계약 경비는 반대로 생각하겠죠. 계약 경비 충성심이 좀 낮을 것이고 직업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직률은 높다. 또 비용은 적게 든다. 객관 전문성은 높다. 이렇게 비교해서 봐두시면 될 거예요. 다음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1번입니다. 계약 경비는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1번은 맞았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자, 1번은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지문은 자, 계약 경비는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식껏 경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그것도 맞았고. 또 3번 자체 경비는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직률이 낮다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 자, 4번은 계약 경비는 고용주의 직접적 관리. 자, 고용주의 직접적 관리하는 것 통제가 유리한 것은 자체 경비입니다. 자, 계약 경비는 우리 경비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직접 관리하는 통제가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계획 수립에 관련돼 가지고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1번입니다. 자, 경비실을 설치하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 경비실을 설치하는 것은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자, 또 직원의 출입구죠.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되겠죠. 직원 출입구는 떨어진 곳. 또 경비실은 아무래도 통행이 많은 곳 그렇게 봐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죠. 자, 이럴 때는 강화 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필요가 없다 틀렸어요. 4m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강화 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은 경비원 대기실이죠. 자, 경비원 대기실은 출입구나 비상구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 자, 3번은 맞았네요. 자, 3번은 맞았고. 자, 4번은 일반적 건물 출입구 수죠.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자, 최대한이 아니라 뭐죠?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출입구 수는요. 자, 그래서 옳은 걸 물어보니까요. 자, 3번을 정답하시면 되겠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간경비의 실시 과정인데요.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민간경비를 실시하는 과정상의 문제여서 옳은 걸 물어봤죠. 자, 우리 항상 경비는 기본이 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진단하고 계획 수립. 자, 1번이 맞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조직화시키고 실시 평가는 제일 뒷부분이죠. 자, 그래서 민간경비 실시 과정은 가장 먼저 우리 진단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경비 조직을 조직화시키는 것이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은 경비조사 업무죠. 자, 경비조사 업무 과정으로서 틀린 것을 물어봅니다. 자, 일반점들 경비 방어상의 취약점을 확인하죠. 취약점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요구되는 보호 정도를 측정할 것이고, 아울러서 경비활동 전반에 대한 주관적 분석이 아니라 뭐죠?
객관적 분석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경비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들 우리 점검하고 취약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정도 측정하고 그리고 객관적 분석하고 아울러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자, 3번 여러분 틀린 게 주관적 분석이 아니고 객관적 분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34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경비 형태에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틀린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1번 2절. 자, 계약 경비는 자체 경비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다. 자, 계약 경비가 비용이 저렴하죠. 자체 경비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2번. 자, 자체 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을 자체 경비라고 하는 것이죠. 2번도 맞았습니다. 자, 3번은 자, 계약 경비는 중앙 통제 경보 장치, 또 경비 자문 서비스, 무장 촬영 경호, 호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맞고. 또 4번은 최근에는 자체 경비가 계약보다 빠르게 바뀌었죠. 자, 최근은 계약 경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4번이 잘못됐네요. 자체 경비보다는 계약 경비가 훨씬 더 발전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비업체들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경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이제 많이 성장되고 있는 중이다. 자체 경비보다는 계약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4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일반적 경비 위에서 분석하고 조사 업무 실시 항목 중 일반 시설물에 대한 조사 내용이 아닌 것하고 물어보죠. 자, 일반 시설물에 관한 조사입니다. 자, 시설물 조사이기 때문에 인접 건물을 확인하든가 출입구 열쇠 사용을 확인하든가 보호대상 확인은 맞는데 자, 출납 원의 위치가 나오죠. 우리 출납의 문제는 회계조사 업무에 들어갑니다. 자, 일반 시설물 조사를 물어봤죠. 근데 출납 원에 관한 것은 일종의 회계조사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시설물 조사 내용이 아닌 것하고 물어보니까요.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 조직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최고 관리자가 우리 중간 관리자죠. 권한에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을 하면 책임 또한 같이 위임되는 거죠. 여러분들 권한하고 책임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일부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면 그 책임도 위임이 돼야 된다. 맞고요. 또 두 번째는 자, 일단 책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에게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했죠. 재량권 부여를 해야 됩니다. 또 3번은 자, 통설 범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상관이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할 수 있는 또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를 말한다. 맞았고요. 자, 4번은 경비 인력의 수요죠. 해당 경비시설 규모의 반비례가 아니죠. 여러분 경비시설물 규모가 크면 인력 수요도 훨씬 크겠죠. 규모가 작으면 인력 수요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틀린 걸 물어보니까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인력 경비하고 기행비 실정에 관한 문제죠.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이죠. 아직까지 많은 경비업체가 인력 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죠? 자, 현재 실정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1번은 맞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경비업체가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인력 경비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맞고요. 자, 2번은 인력 경비 없이 기계 경비 시스템만으로 활동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 우리가 말해서 순수 무인 기계 경비 시스템을 말하죠. 이것은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력 경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계 경비 시스템으로 모든 게 작동되는 그러한 체계는 아직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기계경비 시스템에는 사람의 손, 우리 인력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화된 형태로 가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순수한 기계경비 시스템은 정착돼 있지는 아니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2번은 여러분 잘못된 지문입니다. 또 이들 양자, 인력경비냐 기계경비냐 이것은 그 문제는 경비 대상의 우리 경비 대상의 특성과 관련된다. 맞고요. 또 4번은 최근 선진과 기술 제공을 통해 가지고 첨단 기계경비 시스템의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9번은 일반적으로 조사상 역할을 물어봤죠.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자, 책임자 역할은 4가지 역할이 있죠. 조사상 또는 예방상 또 우리 관리상, 경영상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조사상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자, 보통 기획이나 조직한다 또는 어떤 채용 또는 지도, 감독 자,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 일반적에게는 경영상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예상과 재정상 감독 또는 사무 행정 자, 또는 일정한 정책을 설정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설정. 자, 이런 거 예산 재정상 감독이라든가 사무 행정 자, 또는 일정한 정책을 설정해 간다. 이건 여러분들 관리상 역할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 행정도 마찬가지로 나오네요. 이 2개는 관리상 역할입니다. 자, 감시 회계. 자, 회계 나오죠. 또 회사 규칙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조사상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9번에 자, 조사상 역할을 물어봤죠. 자,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은 4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아주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반적으로 수립 기본 원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건물 출입구수 여러 번 나왔죠.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자, 경비실은 통행이 많은 곳 맞았고 또 직원 출입구 나오죠. 주차장과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 맞습니다. 대신 항상 우리 경비원 대기실은 자, 항상 비교해서 자, 우리 경비원 대기실은 자, 우리 출입구 등이죠. 그래서 일반 우리 출입구 등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것이 경비원 대기실이고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하고 멀리 떨어진 것. 자, 우리 경비실은 통행이 많은 것이죠. 자, 2번이 옳은 답이 됩니다. 자, 3번 이지요. 한국 부두지역 나오죠.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물건을 운전자가 창고로 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경비원에게 물건 선적이나 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된다. 자, 뒤에는 맞았는데 바로 움직이도 못하도록 구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울러서 일반적 효과적 경비를 위해서 안전 조명이 설치가 돼야 되고 까지 맞았죠. 자, 물건에 선적하는 지역하고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이 아니고 분리시키라겠죠. 그래서 일반적 선적 지역과 수령 지역은 분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틀렸습니다. 그러 40번에 옳은 것은 2번을 정답하시면 되겠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경비 위해 요소 분석에 관련된 문제죠. 옳지 아니한 것하고 나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경비계획에 관련돼 가지고는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것이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이다. 자, 1번은 맞았네요. 그래서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이 가장 먼저 실시가 돼야 됩니다. 자, 2번은 경비 위해 요소 중 화학공장 나오죠. 화학공장. 같이 따른 경험들 방사능 누출. 자, 이런 게 나오면 여기는 인위적은 아니죠. 자, 인위적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절도, 사기, 횡령, 폭행 이런 범죄,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범죄가 인위적이고 자, 화학공장 방사능 누출은 우리가 뭐 특정한 위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특정한 위에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여러분 잘못된 지문이 됩니다. 자, 3번은
위에서 분석 단계죠. 제일 처음에 인지, 그리고 손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다. 여러분들 위험 요소를 척도화시킨다겠죠? 척도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위험도 평가는 우리 손실 정도를 평가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용 효과 분석. 자, 그 순서이지요. 자, 3번은 맞았고요. 아울러서 비용 효과 분석에는 투입 비용하고 산출 효과죠. 자, 비교해 가지고 적정 수준의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비용 효과 분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럼 42번에 틀린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자, 경비 유해 요소 분석에 관련된 문제죠. 옳지 아니한 것하고 나옵니다. 자, 경비계획 수립할 때 모든 자, 이건 틀렸죠, 여러분들이. 모든 시설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 경비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고려해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죠. 자, 모든 시설물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1번 여러분 틀린 질문이 됩니다. 2번은 손실이 크지 않다고 예상되는 소규모 경비 시설물이죠. 이때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잠금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맞고. 또 3번은 기업의 손실 영역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 1차 원적인 경비용만 대응이 어렵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 또 4번은 자, 최적의 방어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지평가가 우선적 시행되겠죠. 그래서 인지하고 평가가 우선적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43번에는 1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4번은 경비조사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 중 올바른 문항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물리적인 설비와 이에 대한 주의환경이죠. 자, 이런 주의환경 조사도 경비조사 대상에서 요구된다. 자, 1번 여러분 맞았네요. 맞았고요. 자, 2번은 경비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규칙적으로 운영된 절차하고 일상 업무. 자,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운영된 절차나 일상 업무에 대한 사항도 경비조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3번은 자, 일반적 경비 부선에서 참모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내부 참모에 이루어지는 경비가 보다 더 객관적이다. 이건 잘못됐죠. 자,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3번도 잘못됐고. 자, 4번은 일반적으로 외부 고용된 전문가죠. 자, 내부 사정을 제대로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 자,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는 객관적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 참모는 같은 조직 내에 있다 보니까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44번에 옳은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시설물의 경비 계획 수립에서 올바른 것을 물어봤죠. 우리 시설물 경비 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낡은 시설물이죠. 자, 낡은 시설물에 관해 가지고는 역시 시설물 보수에 추정한다. 자, 여러분 보수에 추정한다면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수에 추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낡은 시설물 하더라도 기본적 단계부터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지 보수에 추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죠.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경비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경비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대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2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특성을 고려해서 경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 3번은 경비 안전 요소를 고려 설계되는 현대식 건물이죠. 특별히 경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잘못됐죠. 현대식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경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 4번은 자, 이웃 건물하고 연결된 옥상이나 사용하지 않고 폐쇄된 출입구 등이죠. 역시 경비계획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45번에 옳은 걸 물어보니까 정답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은 45번 문제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